아버지의 비밀과 바람의 집 충격. 윤재현은 버스에서 내렸다.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눈앞에는 산과 논밭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도면,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가방 안에는 부도난 회사의 서류와 명함, 그리고 빈 통장이 들어 있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10년 전, 재현은 28의 나이에 이 마을을 떠났다. 이 시골에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그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 윤태식은 목수였다. 평생 나무를 다루며 집을 짓고 고치는 일을 했다.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등은 구부정했다. 재현은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 가난하고 초라해 보였다. 재현아, 집이란 마음이 머무는 곳이어야 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재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화려한 도시, 높은 건물, 성공한 건축가가 되고 싶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말하고 재현은 집을 떠났다. 서울에서 재현은 건축 설계 회사에 취직했다. 처음엔 잘 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야근하고 승진도 했다. 하지만 몇 년 전 회사가 부도났다. 대표는 사라졌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재현은 새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했다. 빚만 늘어갔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심근경색이었다. 홀로 사시다가 마당에서 쓰러지셨다고 했다. 재현은 장례식에 갔다.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왔지만 대부분 낯선 얼굴이었다. 빈소는 조용했다. 재현은 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울지 못했다. 미안함과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재현은 서울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봤자 할 일도 없었다. 빚쟁이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월세는 밀렸다. 결국 재현은 짐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잠깐만 있다가 다시 올라가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언덕 너머의 자리한 집은 여전했다. 낡은 기와집이었다. 벽은 갈라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하지만 나무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이었다. 재현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 한쪽에는 아버지가 키우던 진돗개, 바로미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로마, 재현은 개를 불렀다. 바로미는 고개를 들었다. 흙 묻은 눈동자가 재현을 바라봤다. 꼬리는 흔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재현은 다가가 바로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지? 바로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다. 거실엔 아버지가 앉던 낡은 의자가 있었고 부엌엔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재현은 방으로 갔다. 자신이 어릴 적 쓰던 방이었다. 책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벽에는 건축가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붙였던 포스터가 남아 있었다. 재현은 침대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그를 감쌌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하지만 이곳엔 더 이상 아버지가 없었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미안해요, 아버지. 진작 올걸. 재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왔다. 밤이 되자 바로미가 짖었다. 재현은 창밖을 봤다. 바로미는 산 쪽을 바라보며 낮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쪽엔 아버지의 묘가 있었다.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재현은 중얼거렸다. 바로미의 울음소리는 밤새 이어졌다. 재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돌아온 집은 여전히 낯설었고 아버지의 부재만이 선명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재현은 바로미의 밥그릇을 채우러 마당에 나갔다. 하지만 바로미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마. 재현은 집 주변을 돌았다. 걔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마을 이장 이정호가 급히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재현아, 큰일 났다. 이장의 얼굴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바로미가 내 아버지 묘를 파고 있어. 어제부터 계속 그러더라고. 재현은 놀라 이장을 따라 산으로 달려갔다. 좁은 산길을 오르며 숨이 찼다. 10년 동안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 체력이 떨어졌다. 묘는 산 중턱에 있었다. 소나무 몇 그루가 둘러싼 조용한 자리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고른 곳이라고 했다. 여기서 마을이 다 보인다고 하셨다고 이장이 전했다. 재현이 도착했을 때 바로미는 묘비 앞에서 미친 듯이 앞발로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바로마, 안 돼. 재현이 소리쳤다. 바로미는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땅을 팠다. 개의 발톱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눈에는 광기 같은 게 서려 있었다. 재현은 바로미를 붙잡으려 했지만 개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건드리지 마. 다칠 수 있어. 이장이 재현을 말렸다. 저러다 지치면 멈출 거야. 하지만 바로미는 멈추지 않았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계속 땅을 팠다. 재현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저러는 거지?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옛날 어른들 말씀으론 개가 주인 묘를 파는 건 뭔가 묻힌 게 있어서래. 아니면 주인이 뭔가 남긴 거라고. 재현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무엇을 남겼을까? 유언장. 아니면 재산.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집과 산소 말곤 남은 게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가을 바람이 메마른 풀잎을 스쳤다. 바로미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재현은 참다 못해 직접 나섰다. 바로마, 비켜봐. 내가 팔게. 그는 이장에게 삽을 빌려 직접 흙을 파기 시작했다. 바로미는 옆으로 물러나 앉았다.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이며 재현을 지켜봤다. 재현은 삽으로 흙을 퍼냈다. 한 삽, 두 삽, 세 삽. 점점 깊어졌다. 이장도 함께 도왔다. 20분쯤 지났을까.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게 부딪혔다. 뭔가 있어. 재현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낡은 철제 원통이 드러났다. 이게 뭐지? 재현은 원통을 꺼냈다. 길이는 팔뚝만 했고 녹이 슬어 있었다. 이장이 옆에서 말했다. 도면통 같은데? 내 아버지가 쓰시던 거 아니야?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설계도를 그릴 때 이런 원통에 보관했다. 재현은 원통의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말려진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오래된 설계도면이었다. 선이 희미했지만 집의 구조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접힌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재현은 숨이 막혔다. 사진 속엔 젊은 아버지가 폐가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 뒤편으로는 불에 탄 건물의 잔해가 보였다. 재현은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였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곳이었다. 이게 언제 사진이지? 재현은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다. 바람의 집. 1998년. 바람의 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재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건 자신이 고등학생 때 설계한 집이었다. 건축가가 되고 싶어서 그렸던 첫 설계도였다. 재현은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손이 떨렸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재현아, 내가 도시로 떠난 뒤에도 나는 내 도면을 계속 봤단다. 내가 그리던 바람의 집을 완성하고 싶었다. 하지만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지. 그날 나는 내 꿈을 무너뜨린 아버지가 됐다. 재현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설계를 실제로 짓고 있었던 것이다. 재현이 떠난 뒤에도. 하지만
화재로 모든 게 사라졌다. 재현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아버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바로미는 재현 옆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바라봤다. 가을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흩날렸다. 재현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펼쳤다. 바로미는 그의 발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 사진과 설계도를 펼쳐놓고 재현은 아버지의 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재현아, 내가 도시로 떠난 뒤에도 나는 내 도면을 계속 봤단다.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렸던 바람의 집, 기억하니? 내가 건축 잡지를 보며 밤새 그렸던 그 집. 창문은 남쪽을 향하고 바람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한 그 집 말이야. 내가 떠난 뒤 나는 그 도면을 발견했다. 내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접혀 있더라. 나는 그걸 펴서 한참을 들여다봤다. 선 하나하나에 내 열정이 담겨 있었어. 그때 생각했지. 아버지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시작했단다. 마을 외곽에 있는 폐가를 사서 내 설계대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 물론 혼자서는 힘들었지.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어. 이장님도, 철물점 사장님도 다들 내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 목수의 아들이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한다고. 1년이 걸렸어.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리고 창문을 달았어. 내가 그린 대로 정확하게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도록 창의 위치를 맞췄고 햇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도록 처마를 조정했어. 완성되던 날 나는 정말 기뻤단다. 내가 돌아오면 보여주고 싶었어. 아버지가 내 꿈을 지켜줬다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날 밤 화재가 났어. 재현은 편지를 읽다 멈췄다. 손이 떨렸다. 화재. 그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 5년 전쯤이었다. 마을에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전화로 괜찮다는 말만 듣고 내려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편지는 계속됐다. 전기 배선 문제였어. 나는 목수지 전기공은 아니었으니까. 밤중에 불이 났고 아침에 가보니 모든 게 재가 되어 있었어. 내가 그린 바람에 집은 검은 뼈대만 남았어. 그날 나는 내 꿈을 무너뜨린 아버지가 됐다. 너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말하겠니? 내가 그린 집을 지었다가 다 태워버렸다고?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았어. 그 뒤로 나는 이 도면통을 요 근처에 묻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바로미가 알려줄 거라고 믿었어. 그 녀석은 영리하거든. 내가 이 통을 묻을 때부터 지켜봤어. 재현아, 아버지는 내 꿈을 완성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아버지는 내가 그린 집을, 내가 꿈꾸던 세계를 지켜주고 싶었다는 걸. 비록 실패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아버지는 이미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돼. 바람의 집을 다시 세우면 돼. 이번엔 내 손으로. 집이란 마음이 머무는 곳이어야 한다. 내가 늘 했던 말이지. 이제 너도 알겠지?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깃든 공간이라는 걸. 내가 그리는 모든 집에 그 마음을 담아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재현아. 아버지가. 재현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 위로 물방울이 번졌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지켜주려 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을 위해.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고향을 버리고 도시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다. 재현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폐가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그 뒤로 보이는 불에 탄 잔해. 아버지는 이 사진을 왜 찍었을까? 실패의 기록? 아니면 아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이장이 전해준 말이 떠올랐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 이야기만 하셨어. 재현이가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시면서. 재현은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은 아버지를 저버렸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믿었다. 바로미가 재현의 손을 핥았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느껴졌다. 재현은 바로미를 안았다. 고마워, 바로마. 내가 알려줘서. 걔는 꼬리를 흔들며 재현의 품에 안겼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재현은 결심했다. 다시 짓겠다. 바람의 집을. 이번엔 제대로. 며칠 밤을 고민하던 재현은 결심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은 뒤 그는 오래된 도면을 펼쳤다. 바람의 집. 그가 25살 때 설계했던 첫 작품이었다. 당시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순수했다. 꿈이 담겨 있었다. 이곳에 다시 바람의 집을 세우자. 재현은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그 집을 이제 자신이 완성하고 싶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였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폐허가 된 터를 찾아갔다. 화재로 무너진 집터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검게 그을린 나무 기둥 몇 개만이 서 있었다. 재현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아버지가 삽으로 다졌을 땅이었다. 손끝에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마을 이장 이정호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재현아, 진짜 여기 집 짓는다고? 네, 이장님. 아버지가 지으려던 집이에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이 터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냐? 매일 와서 풀 뽑고 돌 고르고 그랬어. 너 돌아올 날만 기다리면서. 그 말에 재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정호는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일이다. 마을 사람들한테 말할게. 도와줄 사람 많을 거야. 감사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재현은 목재를 주문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소나무와 참나무였다. 자재가 도착하자 그는 망치와 톱을 들었다. 10년 만에 만져보는 연장이었다. 서울에서는 컴퓨터로만 설계했지만 이제는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했다. 첫날 재현은 기둥을 세웠다. 하지만 수평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안 돼. 그는 다시 뽑고 세우고를 반복했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햇살 아래서 망치를 두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기둥은 곧게 세우고 창은 바람을 품게 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재현은 어린 시절 아버지 옆에서 연장을 나르던 기억을 떠올렸다. 재현아,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야. 그러니 정성껏 지어야 해.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재현아, 내가 지붕 얹는 건 도와줄게. 나는 창틀 만드는 거 잘해. 사람들은 각자의 기술로 재현을 도왔다. 재현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미는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봤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바로미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가끔 재현이 쉴 때면 바로미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재현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로마,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바로미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의 뼈대가 완성됐다. 기둥이 서고 지붕이 얹어지고 벽이 올라갔다. 재현은 매일 밤 도면을 펼쳐놓고 다음 날 작업을 계획했다. 잠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이 그를 지탱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은 창문을 달았다. 바람이 들어오도록 크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도면대로였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재현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다.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재현아. 밤이면 재현은 바로미와 함께 묘 앞에 앉았다. 별빛 아래에서 두른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재현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버지, 조금씩 완성되고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대답처럼 나무짚을 흔들었다. 그의 마음 속에 오래 묵은 오해와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아버지는 자신을 가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꿈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재현은 그제야 이해했다. 집이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다. 2달이 지났다. 재현은 마지막 창문을 달고 있었다. 손은 굳은 살로 덮였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집은 거의 완성됐다. 소나무 기둥이 하늘을 떠받치고 참나무 대들보가 지붕을 지탱했다. 창문은 사방으로 열려 있어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됐다. 재현은 망치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집을 바라봤다. 바람의 집은 드디어 완성됐다. 10년 전 자신이 설계하고 아버지가 짓기 시작했던 그 집.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로미가 다가와 재현의 손을 핥았다. 바로마, 우리 해냈어. 재현은 걔를 껴안았다. 바로미는 꼬리를 세게 흔들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바로미는 거의 웃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재현아, 정말 멋진 집이다. 내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 사람들은 집 안팎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재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혼자선 절대 못 지었어요.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호 이장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이 집으로 뭘 할 거냐?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요.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바람 쐬러 오는 집이요. 이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살아야지.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버지 집에서 살 거예요. 이 집은 마을을 위한 집이에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이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내 아버지의 아들 맞구나. 그날 저녁 재현은 혼자 묘로 향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의 손이 나의 꿈을 대신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제가 도시에서 헤매는 동안 아버지는 여기서 제 꿈을 완성하려고 애쓰셨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람의 집을 완성했어요. 제 손으로.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엔 아버지의 마음도 담겨 있어요. 제 후회도, 용서도, 사랑도 담겨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천천히, 부드럽게. 재현은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 작은 글을 꺼내 묘비 아래 글자를 새겼다. 사랑은 같은 바람을 기다린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새겼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작업을 마치고 재현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 이제 도망가지 않을게요. 여기서 살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신 이곳에서. 재현은 이마를 묘비에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바람의 집에서 작은 개관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집 안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여기 정말 시원하네. 바람이 참 좋아. 재현은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집은 비어있을 때보다 사람들로 가득할 때 더 아름다웠다. 재현은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집이란 마음이 머무는 곳이어야 한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바로미는 현관 앞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다.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을 반겼다. 재현은 바로미를 보며 웃었다.
바로마,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지? 바로미는 재현을 돌아보며 짧게 짖었다. 그 눈빛은 평온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재현은 집 안을 정리하며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집 안으로 들어온 바람은 구석구석을 스쳤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다, 아들. 재현은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더 이상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여기가 그의 자리였다. 아버지 곁에서, 바람의 집에서. 밤이 되자 별이 떴다. 재현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재현은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보이세요? 제가 지켰어요. 우리의 바람을.